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주한미군 기지 안에, 오산 기지 안에 우주군 사령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북한 미사일 막는다, 이거는 뻥이고, 중국 깨는 겁니다. 중국 내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중국을 이기기 힘드니까 경제 봉쇄를 해가지고 돈줄을 씨를 말리는 거죠. 그 내부에서 폭동 반란 일어나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에다가 계속 돈을 쏟아붓게끔 그래가지고 가랭이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 스타워즈 계획해가지고 소련 붕괴시켰듯이 그거 스타워즈 2입니다. 버전 2. 한국판 스타워즈죠. 중국판 스타워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영상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으면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십시오. 얘들 또 위험한 이야기 하다 차단됐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북한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했다, 이런 이야기를 2018년부터 계속 떠들어대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밉다고 광고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한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오신 아주 거물급 인사들을 두 분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온 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 깨야 된다, 그 핵심은 그거지, 그 이야기 하러 오는 건데,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이 우주군이 지금 서진을 하죠. 미국의 우주군 사령부가 서진을 하는 거와 시기를 맞춰가지고 미국에서 말은 퇴직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왔다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와가지고 공무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들, 자기들하고 말 통할 만한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하고 간다는 거는, 이제 한국 내에서 이 거대 이제 분위기를 이제 반중으로 완전히 반전시키고, 한국의 시민단체들 끌어모아가지고 친중 친북 세력 때리 부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어떠한 특정한 컨트롤 타워 하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말 안 할게요. 저도 상상을 못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CIA 국장,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CIA 국장,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물론 전직이지만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을 어찌 만나겠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어와가지고 민간인들을 마구마구 만나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차 한 개씩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우주군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기지가 하와이에 있고요.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기지가 미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토 밖에 우주군 사령부 설치는 한국이 최초.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때려잡는 전초기치고 이제 일본은 버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갈갈기 해체를 하는데, 해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새끼들이 아베 때 미국의 F-35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데, 이놈들 대만 정부, 일본 정부 또 깊숙하게 관련이 된 거예요. 안 돼요 하면서 이 자식들이 장난치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일본은 아마 해체될 겁니다. 일본 완전히 그냥 갈갈기 찢어버리고, 아베가 죽은 이유를 알겠죠. 아베 때 소위 말해가지고 일본의 최신 기술이 중국에 다 넘어갔더만. 중국 공산당 미사일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부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앞에서는 미국한테 와가지고 하이 하면서, 뒤로는 중국이 미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다 넘긴 겁니다. 진짜 이 새끼들. 그러니까 중국을 키워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때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족쇄가 풀리겠죠.
그 짓을 하다가 덜미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마 해체될 거고요. 일본이 완전히 갈갈기 찢어 발겨진 그 시장을 한국의 업체들이 다 주워 먹을 겁니다. 독일도 그 짓을 한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2차 대전 전범국가 둘이. 그러니까 독일은 완전히 이제 가루를 낼 겁니다. 아마 폴란드가 독일 침공할지도 몰라요. 나토는 무슨 나토 사실상 뭐 와야 됐는데, 뭐 지금 폴란드가 지금 유럽에서 최고 군사 강국인데, 한국의 무기 이전이 무기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어느 순간 훈련할 만큼 하고 이제 뭐 그러면은 폴란드가 미국의 비호하에 독일을 침공해가지고 짓밟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독일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기술 또 넘기고 있거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걸렸어. 일본도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의 기업체들이 중국에다가 온갖 첨단 기술 다 넘기는 거야. 대만은요 TSMC의 창업주가 중국 공산당 간부하고 또 친인척 관계를 엮이고, 대만의 기업들은 10중 8구가 중국 공산당하고 친인척 관계로 그 대표들이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만 업체들이 갑자기 커진 거는 중국에 납품을 많이 해서 그런데, 어떻게 납품했나? 결국은 친인척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뭐 방송에서 예전부터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하고 일본은 아마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겁니다. 손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만 미국 지켜주세요 해놓고 뒤로는 미국의 최신 기술 다 넘기는 게 지금 뭐 다 들켰는데. 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거는 한국밖에 없다. 한미동맹 강화밖에 없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군이 우주작전 대대를 창설했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서 뭐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다, 인맥 관계로 엮여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흘러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흘리러 오는 거예요. 자, 폭스콘, 애플 친중기업 중에 친중기업이 탈중국을 했다. 이거는 그 중국에 먹을 돈이 없다는 거고,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 100% 망할 겁니다. 공장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이 글로벌리스트, 뭐 딥스테이트, 뭐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인데, 애플이 인도로 간다는 건 시진핑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마자 중국의 방역요원들이 밀린 월급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미국이 사드 뭐 보복 등 중국의 경제 무기와 겨냥한 법을 만드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을 해체하는 중국 견제 법안들이 줄줄이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업무가 뭐냐면 강제로 기존 방송 중단시키고 역정보 흘리고, 뭐 미리 만들어진 방송 흘리고, 적의 기지를 전자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해킹, 전자파, 레이저 등으로 공격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동 사태,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트위터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트위터로. 원래는 트위터가 안 되는데 트위터가 나온다는 건 그 안에 그 중국의 그 방화벽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누가 깼겠어요? 제가 안 깼고 한국의 뭐 국정원이 깰 능력은 안 되고, 그럼 미국 애들 깨버렸겠지.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자, 미국이 한국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프로젝트 MOU 맺었어요. 한미 우주협정 맺었고, 그 한국판 타우로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할 기술이 없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 기술이 갑자기 생겼대. 그리고 이명박 때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 사전 작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했고, 문재인 정권 때 미사일 탄도 중량 사거리 제한 해제했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항공우주청, 뭐 우주항공청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이거 우주전쟁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달 탐사 지금 한국의 나사가 인천에다가 이 사무실을 낸다고 합니다. 뭐 사무실인지 연구소인지 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기술 넘겨주려고 오겠지. 한미우주협정 체결했는데 이거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이게 한국이 핵무장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달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거는 이 ICBM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ICBM은 핵무장이 없으면요, 안 되면요, 의미가 없는데, 이거 기술 준다는 건 한국 핵무장 한다는 이야기고, 한국이 지금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만든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략사령부는 핵전쟁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핵무장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우주에서 BTS 음악을 송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 인터넷 기술이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그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작전 지휘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한국의 군사 작전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한국 드라마, 가요, 뭐 성경 말씀 이런 거를 그냥 우주 인터넷으로 그냥 중국이나 북한에다 쏘아버리면요,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거 하는 거예요. 휴전선에 뭐 저기 전광판 세우고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우주에서 뭐 쏴버리는데. 자,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은 모든 제품이 수출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뭐 원전 수출 급증할 거고, 그래 되면 50년간 부품 수출을 하게 되니까 이게 누적이 되겠죠. 누적해서 이제 수출될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 그냥 무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기술 주니까 뭐 별의별 걸 다 주나 보지. 자, 우주에 가서 레이저포 쏘고 우주에서 뭐 핵미사일 떨어뜨리고 하면요, 중국은 우주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다 망했죠. 그리고 지금 올 겨울 국민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안 쓰니까 돈 몇 경아, 소상공인들 망해, 중소기업 망해, 대기업 망해, 은행 파산나, 올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 되죠. 그런데 저기 우주에다 또 돈을 써야 돼. 그러면 나중되면 어찌 됩니까? 군인들 월급을 못 줘. 군인들 월급 못 주면 폭동 일나겠죠. 뭐 그래가지고 내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파 작전입니다. 자, 중국산 GPS도 3, 4년 단위로 신규 위성을 발사해야 하지만 최신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차단하면요, 기존 위성 떨어지면요, 신형 위성을 발사가 불가능해지니까 중국군의 GPS 위성이 소멸됩니다. 그럼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신의 지팡이는 그 지름 6m 텅스턴 막대기를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한국은 무인 우주 왕복선에 싣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레이저포 쏘고 뭐 핵 미사일 떨어뜨리고 뭐 국가연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게 마 5 이상인데 뭐 이런 거 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저기 인공위성 군사용 위성을 독자 정찰 위성을 12개를 더 띄워 가지고 17개를 띄우고, 그리고 주변국을 2031년까지 100기 소형 위성을 100개를 띄워가지고 주변국을 분 단위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GPS 개발하는데 독자적인 미사일 발사 군사 작전이 가능해지고, 이래 되면 중국군이 한국군한테 개박살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해 무인도에다가 미사일 발사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무5가 탄도 중량이 8톤이고 전체 무게로 하면 32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kg, 보통 핵탄두가 500kg인데 500kg짜리 핵탄두 16발이 탑재가 되니까 올라갈 때는 한 발, 내려올 때는 16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만드는데, 이거는 핵전쟁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2024년까지 핵무장 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KF-21하고 F-22가 생긴 게 똑같죠.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똑같죠. 그러니까 달 탐사 기술 넘기면서 이 F-22 기술도 다 넘긴 걸로 보입니다. 그 F-22가 2032년에 도태가 되는데 KF-21이 2032년에 120대가 작전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은 임무 교대하는구나, 딱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032년부터는 요거를 한 길이를 2m 키운대요. 그리고 완전 스텔스로 만든대. 그 무기를 내부 무장창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국판 F-22가 되는 거죠. 자, 한국이
F-35 40대 구매하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스텔스기 만드는 기술 25개 중에 21개를 넘겼고요. 군사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도 1개를 공짜로 줬습니다. 예. 자, 한국이 지금 무인 전투기, 무인 폭격기 만들고 이미 다 만들었고 사이즈 키우고 있고, 그리고 무인 공중급유기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5세대 스텔스기 나오고 뒤에 이제 가오리 요 세대 달고 다니면은 이게 6세대 전투기가 되는 겁니다. 저 한미 연합 우주 훈련도 하고요. 육군도 우주 작전 펼친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이제 정보 받아가지고 위성 우주 작전 한다 그러고, 해군 뭐 육해공 해병대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중공군 못 이깁니다. 거기다가 그 한미 방산 FTA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게 RD 전문용어로 RDPMO라고 하는 건데,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 물자가 메이드 인 USA로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성립되겠죠. 그래 되면 미국의 연간 420조 원 그 방산 물자 구매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한국이 돈 많이 벌겠죠. 그리고 한국군 무기 개발, 부품 개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연간 2,000개나 달하는 최신 무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해지니까 한미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야, 미국이 최첨단 기술 줄 테니까 한국이 돈 대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제 그 대량 생산 기술이 좋으니까 대량 생산해가지고 한국도 쓰고 미국도 쓰고 전 세계 수출해가지고 돈 나눠 먹자. 뭐 그래 가는 겁니다. 예. 한미 방산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 되는 거고, 미국이 깔때기 꽂고 이제 기술을 그냥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지스 함에 SM-3 요격미사일 장착을 하죠. 그 정조 대왕함 레이더가 1800km 밖에서 1800개 표적을 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이래 되면 해군도 SM-3 미사일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의 인공위성을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드도 있고 SM-3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판 뭐 한국형 사드, 뭐 LSAM 이런 것들이 쭉 깔리기 시작하면은 불과 한 뭐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는 뭐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풀세트가 갖춰져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 주변을 완전히 도배한다 하죠. 완전 둘러싸는 물량 공세가 되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한국이 지금 그 SM-3가 최대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에 한 250억 하는데, 이 중국 전역에서 쏘는 미사일을 전부 다 요격을 한다. 그러니까 파편이 중국이나 북한 머리에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타이콘 대가급이 지금 5척이 은퇴를 하는데, 이게 항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 이제 엔진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근데 레이더하고 미사일은 멀쩡하니까 이거를 서해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 이거 이지스함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 한국형 아이언돔 발사 성공했고, 이거를 또 해군형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이제 LSAM2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국형 사드고, LSAM3를 만드는데 이게 SM3다. 이게 한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육상에서 이제 쏘게끔, 육군이 중국 해군의 함정 항공모함을 격파하게끔 뭐 그렇게 지금 만들었고, 공군, 해군도 이제 발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서산에서 청도가 539km, 서산 대련이 470km인데, 이거 사거리가 뭐 300km에서 500km 정도 되면요, 마 3, 4 정도 되면은 서해에서 중국의 함정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마 5 이상, 사거리 500km 이상이니까 이게 뭐 저기 미사일을 KF-21에서 쏜다고 하니까 이제 괴멸될 겁니다. 못 돌아다니지. 그리고 그
중국 해군 함정은 서해에서 못 돌아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현무3시 사거리 3,000km 대량 생산을 해서 지금 부대를 만들었대요. 사거리가 3,000km면 중국 전역인데 앞에 탄두로 핵으로 바꾸면요, 핵 탄도 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때리려고 한국한테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넘긴 겁니다. 제가 뭐 다 이야기를 하지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저 같은 민간인한테도 그 고위급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는, 뭐 제가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뭐 그쪽이 급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중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한테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미국에서 저를 뭐 차기가 아니고 자차기 대선 후보로 낙점 해가지고 밀어 올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저희가 낙인을 찍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때려잡자, 종북 주사파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뭐 타인을 괴롭힌다고 해야지 광고비를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